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를 두고 국민의힘 내부의 갈등이 나날이 격화되는 가운데 법원이 주말로 예고됐던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는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이제는 내부 갈등을 국민의힘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셈인데 국민의힘이 당장 오늘 밤에라도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 박탈을 위한 절차에 돌입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자, 일촉즉발의 국민의힘 상황 국회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재민 기자, 일단 법원 결정 내용부터 전해주시죠. 네, 법원이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를 인정해달라는 가처분 신청, 또 김 후보 측 지지자들이 낸 주말 전당대회를 금지해달라는 신청 모두를 기각했습니다. 판단 논리를 먼저 정리해보면 먼저 법원은 현재로선 국민의힘이 김문수 후보의 대선 후보 지위를 명확하게 부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지금도 대선 후보가 맞으니 법원이 굳이 후보 지위를 확인해줄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또 당이 주말로 예고한 전당대회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워 정당의 자율성과 재량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당원들 여론조사에서 단일화해야 한다는 응답이 80% 이상으로 나타났고 김 후보도 경선 때 단일화 의사를 밝힌 만큼 이해 당사자인 김 후보의 당무 우선권을 무조건 보장할 일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지도부가 이 단일화를 밀어붙이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라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후보직까지 박탈할 가능성도 있습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잠시 뒤인 8시부터 의원총회를 열기로 했는데 오늘 밤 바로 김문수 후보에 대한 후보 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일단 단일화가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어제와 오늘 이틀간 단일화에 대한 여론조사도 실시했는데 공직선거법은 당 자체 여론조사는 공표를 금지하고 있어서 이 결과를 언론에는 공개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 의원총회에서 내부적으로 결과가 공유될 예정입니다. 만약 한덕수 후보가 우세한 것으로 나오면 지도부는 단일화 또는 후보 교체 절차를 밀어붙일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후보 입장은 당과 완전히 다릅니다. 김 후보 측은 법원도 김문수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라는 점을 인정했다면서 공표도 못하는 여론조사는 정당성이 없다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이 불과 이틀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당이 선출한 대선 후보를 스스로 박탈하고 교체하는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질지 보수 진영 대권 구도가 요동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에 앞서 오늘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 지도부는 생중계되는 공개석상에서 정면 충돌했죠. 의원총회에서 꽃다발을 건네고 사랑한다며 화답할 때까지는 겉으로나마 다들 웃고 있었는데 그러다 갑자기 김 후보가 강제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며 지도부를 면전에서 직격하자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맞받으며 의총이 금세 끝나버린 겁니다. 김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3일 대선 후보로 선출된 뒤 처음으로 국민의힘 의원총회를 찾은 김문수 후보. 기립박수를 받으며 회의장에 들어섭니다. 당 지도부는 꽃다발을 건네며 환영했고 단상에 오른 김 후보는 팔을 머리 위로 올려 하트를 그리며 사랑한다고 화답했습니다. 정말 여러분 사랑합니다. 하지만 거기까지였습니다. 김문수 후보는 마음을 먹고 나온 듯 당 지도부에 대한 서운함을 쏟아냈습니다. 연휴가 끝나자마자 그 다음 날 12시까지 단일화를 해라. 그게 과연... 김 후보는 당이 자신을 끌어내려 한다면서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11일 이전 단일화에 응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무소속 후보를 우리 당의 대통령 후보로 만들기 위한 작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응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당적도 없는 한덕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이 시도는 불법적이고 당헌 당규 위반입니다. 김문수 후보는 자신과 한덕수 후보가 경쟁력 조사에서 별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한덕수 추대론을 정면 비판했습니다. 한덕수 후보가 이재명을 이겨본 적이 있습니까? 곧바로 선거 준비에 나서서 당력을 모았다면 오늘날의 지지율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간 의총장 분위기는 얼어붙었고
곧이어 마이크를 넘겨받은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김 후보를 맹비난했습니다. 대단히 실망스럽습니다. 우리 의원들께서 기대하신 내용과는 완전히 동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발언을 마친 권 비대위원장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고 김문수 후보도 뒤따라 나가면서 의원총회는 20분 만에 파행으로 끝났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상황에서 무소속 한덕수 후보의 입장은 뭘까요? 여전히 국민의힘이 자기 당 대선 후보인 김문수 후보의 반발을 정리하면 그때 가서야 입당하겠다며 발을 빼고 있는 모습입니다. 당장 내일부터가 대선 후보 등록 기간인데 국민의힘이 모레 마감 전에 갈등을 정리하고 단일 후보를 낼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도 나옵니다. 이문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문수 후보와의 2차 회동 이후 공개 일정을 잡지 않았던 한덕수 후보는 뒤늦게 언론 인터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강제로 후보 교체를 추진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에 대해 한덕수 후보는 국민의힘의 단일화가 마무리되면 입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단일화 경선을 통해서 되든 합당한 어떤 방법을 통해서 어떤 절차를 밟으시든 그 결과가 나온 직후 바로 입당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처럼 무소속 상태를 유지하다가 김문수 후보가 낙마하면 그때 가서 국민의힘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후보 등록 마감일인 5월 11일까지 단일화가 완료되지 않으면 후보 등록 자체를 포기하겠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저라도 분명하게 5월 11일까지 되지 않으면 5월 11일 날 저는 등록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후보의 이 같은 구상은 현실성이 떨어집니다. 김문수 후보가 강제 단일화에 반대하는 데다 공당인 국민의힘이 무소속 후보를 추대한다면 정당성 시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이른바 꽃 가마론에 대해 한덕수 후보는 자신을 불러낸 건 국민의힘이 아니라 김문수 후보라고 맞받았습니다. 김 후보가 22번이나 한덕수와의 단일화를 언급했으니 약속을 지키라는 겁니다. 본인의 약속에 대해서 중요성을 두지를 않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굉장한 실망을 했고 저는 충격을 받았다는 생각이고요. 이에 대해 김문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가 무임승차를 하려 한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후보 만들어주면 입당하고 안 만들어주면 나는 빠이빠이다. 뭐 이런 게 어느 정당 역사에 이런 게 있습니까? 기타금만 3억씩 나머지 뭐 돈을 많이 쓰는데 이거 뭐 허망하잖아요. 김문수 후보 측의 가처분 신청들이 기각되면서 국민의힘 지도부가 강제 단일화를 밀어붙일 수는 있게 됐습니다. 하지만 한덕수 후보가 멀찍이 서서 패만 바라보는 태도를 유지한다면 최종 후보가 된다 해도 꽃가마를 탔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MBC 뉴스 이문현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여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대법원 선고로 촉발된 논란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를 논의 주제로 잡았습니다. 유서영 기자입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임시회의를 열기로 했습니다. 오는 26일 오전 10시 사법연수원에서 현장 화상회의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상고심 선고를 둘러싼 논란을 다루기로 한 겁니다.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전국 법관 대표회의는 대법원 판결로 촉발된 사법 신뢰와 재판 독립 침해 우려와 관련해 추후 제출되는 안건을 다루겠다고 했습니다. 앞서 법원 내부망엔 30년 동안 법관으로 일하며 보지도 듣지도 못한 초고속 진행이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의심에 대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사과하고 사퇴해야 한다는 현직 판사들 실명 비판 글이 잇따랐습니다. 법관 대표들이 모인 SNS 단체 대화방에서도 사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한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 판사들이 정치적 중립과 공정성을 준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또 정치 권력이 사법부에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의견도 나온 걸로 전해져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사퇴 압박에 대한 논의도 있을지 주목됩니다. 회의 소집은 대법원 규칙에 따라 전체 법관 대표 125명 가운데 5분의 1 이상인 26명의 찬성으로 결정됐습니다. 회의 자체가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 의견도 상당수 나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전국 법관대표회의 측은 회의 시점을 대선 일주일 전으로 잡은 데 대해서 안건 상정 등을 위한 기간과 각급 법원의 재판 업무 등을 고려한 최단시일 내에 개최 가능 시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안의 중대성에 비춰 법관 대표들이 신중하고 깊이 있는 검토 과정을 거쳐 안건을 상정하게 될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시민단체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사건은 수사 4부에 배당됐습니다. 이들은 조 대법원장이 이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 재판 기록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원심 판단을 뒤집었다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MBC 뉴스 유서영입니다.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과 결과는 법적으로 기록물로서 관리돼야 합니다. 그런데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지 벌써 한 달이 넘게 지났지만 대통령실은 아직도 어떤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이러는 의도에 대한 의심의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에 대한 결정도 미루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혜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지난해 1월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가 받은 디올백이 국가에 귀속된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반환하면 횡령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국고에 귀속된 물건을 반환하는 것은 국고 횡령이에요. 그 누구도 반환 못합니다. 그건. 대통령의 직무 수행과 관련해 받은 국가적 보존 가치가 있는 선물, 즉 대통령 기록물로 관리한다는 취지로 해석됐습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2022년에 받은 디올백을 대통령 기록물로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통령 기록물을 생산하는 기관, 즉 대통령실이 매년 전년도에 대통령 기록물 현황을 판단하고 통보해야 한다는 규정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직 그 시기가 도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금년 말까지 그 판단을 해야 되는데 대통령 기록관은 지난달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이관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지만 대통령실은 디올백은 물론 기록물 목록도 아직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이 무슨 자료를 갖고 있는지조차 알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중요 기록물의 이관 여부를 묻는 질문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부터 단계마다 일을 정확하게 하고 있음을 설명해야 될 책임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는 사이 검찰은 직무 관련성이 없다며 디올백을 무혐의로 결론냈습니다. 대통령실의 당초 설명과는 배치됩니다. 김 여사 측은 그러자 디올백 소유권을 포기하겠다고 했고 검찰은 공매를 통해 현금을 국고로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디올백을 건넨 최재형 목사 측은 재항고와 반환 청구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디올백의 기록물 처리 여부를 묻는 MBC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파면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록물 지정 시한은 대통령 선거일인 6월 3일, 25일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혜선입니다.